네, 여기에 대해서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한 얘기들이 있는데요. 혹시 만약에 우리 쪽에서 날리고 또다시 그쪽에서 오물풍선이 온다면 이번에는 북한이 좀 생화학 무기를 담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북한이 생화학 무기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사실 전쟁적 상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든 상황을 마침표를 찍는, 종료를 시키는 그런 대응을 우리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저는 당장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이 대남 풍선에 생화학 물질을 담아서 살포를 하게 되면 그거는 전쟁 상황이죠. 전면적 상황으로 촉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거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이제 우려나 하나의 이제 가정 이런 것들이 이 실제로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던 그 태영호 의원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결국 거꾸로 얘기하면은 하나의 이제 가능성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남북의 이제 전단 문제로 이 충돌되고 있는 지금 국면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태영호 의원 주장 속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것대로 정리하고 종료하는 것이 우리 대응 목표가 돼야 됩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태영호 전 의원의 얘기는 지금 되게 위험한 상황인 걸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런 얘기신데 이 사안을 이제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여야의 좀 대응이 좀 다릅니다. 정치권의 상황을 좀 보시면 민주당의 상황은 방금 최재성 전 정무수석의 입장과 비슷합니다. 이번에 지금 종료를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감정적 대응을 멈추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앉히라. 예, 상황 악화하지 말고 말로 종료를 시키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북한이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도 입도 뻥끗 못했으면서 무슨 대화이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가자 이런 얘기이기도 하지만 지금 일단 대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여권의 반응인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대남 오물풍선은 그 전개 과정이나 이제 이런 것을 잘 분석을 하면 그 자체로 종료시키는 그런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 요거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그러니까 미국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교전 수칙이라든가 또 9.19 군사 합의 여기 공통점이 뭐냐면요. 과거에 연평도 포격 북한의 도발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사실 우리가 같은 포로서 이제 대응하고 말았거든요. 예. 근데 알다시피 북한의 해안포는 공대지, 다시 말해 비행기에서 쏘지 않으면은 그 원점 타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지상포로 그냥 대응하는 수준으로 끝냈거든요. 왜냐하면 전투기가 뜨고 거기서 포를 쏴대면 해안포를 타격을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확전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교전 수칙도 우발적인 교전이 확전으로 가지 않기 위한 굉장히 제어된 장치거든요. 예. 그리고 9.19 군사합의도 우발적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거든요. 예. 왜냐하면 우발적 충돌이 확전이나 또 전면적 무력 충돌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것이 공통점이에요. 9.19 군사합의나 교전 수칙이나.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혹은 전쟁을 불사해서 이겨야 된다. 이것이 아니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큰 기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을 하거나 북한이 어떤 이제 무력적 대응을 하거나 이번 오물풍선과 같은 그런 이제 보복적 행위를 하거나 이것도 확전 내지는 우발적 충돌로 연결되지 않게 하는 게 정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할 때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럼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말을 해대고 똑같은 예를 들어서 무력적 조치들을 해대고 이런 것이 충돌 내지는 이제 확전
예, 또 무력 충돌의 확대 이런 것으로 연결되지 않게 하기 위한 큰 기준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 관련된 주제와 관련해서 이 질문을 좀 마지막으로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2015년 확성기 조준 사격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군사훈련도 들어가고 뭐 접경지역 근처에서 북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막 이렇게 출동시키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3일 동안인가요? 거의 나흘 동안 모여가지고 이제 김양건 그때 당시 그쪽 북측이랑 우리 김관진 전 장관이랑 같이 합의사항을 쭉 냈단 말이죠. 혹시 이런 방식의 해결을 좀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여권에 좀 의식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남북이 다 소위 말해서 대북전단이나 대남전단, 대남 오물풍선 이런 것을 남북이 다 하지 않게 하기 위한 정책으로 그 문제는 끝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확성기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고 9.19 군사합의 이제 이 효력 정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그런 우발적 충돌이나 확대를 막기 위한 안전판들을 우리 스스로가 제거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손해이기 때문에 예, 그 문제는 이성적으로는 끝냈어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는데 여전히 북도 마찬가지고 남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럴 때 대화할 때냐 잠깐 좀 긴장할 때는 좀 긴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대화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아니 당장 대화는 어렵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부 들어서 대북 정책이 강경일변도였고 이랬기 때문에 뭐 대북 정책뿐만이 아니죠. 외교 정책도 굉장히 편향돼 있고 이 중국에도 사실은 양안 관계에 대해서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라는 그런 이제 엄청난 강공을 대통령 입으로 직접 쏟아내고 뭐 러시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 북한에 대해서도 강경일변도였기 때문에 당장 대화는 힘들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이 다 하지 않는 걸로 하고 우리 조치를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어하는 것으로 우리 조치를 하면 끝나는 문제. 이거는 자존심의 문제도 아니고 시작이 거기서부터 되고 또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확장일로로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은 옳지 않고 온당치 않기 때문에 이걸로 끝낼 수 있는 우리의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죠. 네, 전두환과 풍선의 문제는 그것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